자, 저 들어왔습니다. 정책능 2부, 항상 1부가 중요하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요새 좀 빨리빨리 좀 마무리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좀 빨리빨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학자 이론을 좀 해드릴 테니까 자기 자신의 교재로 미리 한번 예습을 좀 해보세요.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29의 기출. 자, 부동산 관련 조세, 그럼 부동산 관련 조세 중에 대표적인 게 요 네 가지죠. 네 가지. 취득, 그 다음에 보유세 중 재산세와 종부세, 그 다음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자, 그럼 미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먼저 해볼게요. 일단 이 네 가지 조세 중에, 시험에 거의 정답으로 나오는 놈은 항상 요 놈이에요. 재산세 아니면 종부세. 재산세 아니면 종부세. 왜? 보유과세 두 개가 있으니까 뭔지 모르겠으면 재산세 아니면 종부세 둘 중에 하나를 찍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물어보면 항상 세 글자짜리 취득세, 재산세는 지방세. 예. 그리고 세 글자가 아닌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국세. 요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8번 문제를 보면 보유과세라고 돼 있으니까 재산세 아니면 종부세겠죠. 그리고 국세라고 했으니까 종부세가 정답이에요. 자, 그런데 자, 평가 시험이나 우리 시험을 딱 집어보면 좀 어려운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보세요. 세율과 관련된 거예요. 어떤 조세를 주고 누진세입니까? 비례세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열심히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일반적인 조세들은 전부 다 누진세 체계와 비례세 체계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어떤 세금은 비례세이다. 이게 100% 맞는 세금이 하나가 있어요. 예, 부동산 조세 네 가지 중에 한번 찾아봐요. 어떤 걸까요? 그렇죠.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비례세가 없다는 거 명심하셔야 돼. 취득세는 비례세가 없다. 그리고 평가 시험에 하나 나온 게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도 누진세가 없어요. 이거 조심.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누진세가 없고 비례세이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보통징수라는 게 있죠. 보통징수는 우리가 정부가 고지서를 통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방법이죠. 부과징수. 자, 부동산 4대 조세 중에 보통징수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보유세입니다. 보유세. 재산세는 100% 보통징수 또는 정부가 고지서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방법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보통징수죠. 물론 국세니까 보통징수라는 말을 쓰지 않고 부과하고 징수한다 이런 말을 쓰죠. 자,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부과징수고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하는 길이 있어요. 예외가. 그러나 항상 보유과세는 부과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라는 거 놓치시면 안 돼. 다시.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누진세가 있다 없다? 없다. 비례세이다. 그 다음에 부가징수하는 대표적인 세금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이다. 이것까지 암기를 좀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토지 정책에 대한 설명인데 개발 부담금이 나왔어요. 그럼 이게 먼저 떠올라야 돼요. 자, 우리나라에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 중에 목 좀 가다듬고 다시 시작하죠.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 중에 구체적인 제도로 자주 등장하는 게 요놈입니다. 개발부담금.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나라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가 있다. 어떤 제도가 있습니까? 개발부담금. 암기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금액이다.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금액이다. 그래서 개발부담금이 나오면 항상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고 사업 시행자에게 뭔가 환수하는 제도다. 이런 표현만 있으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질문이 들어왔어요. 우리 한 8년 정도 된 지문에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라고 나오지 않고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지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제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 사업 시행자의 개발이익 중에 모든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개발이익 환수 제도는 사업 시행으로 얻은 이익 중에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토지 가격의 상승분을 회수하는 거예요. 개발의 이익을 모두 다 환수하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 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물가 상승률. 정상적인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집값, 토지 가격의 상승분이에요. 토지 가액의 상승분. 요게 개발 이익으로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개발로 인한 토지 가액 상승분을 환수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토지 가액의 상승분, 부동산 가격의 상승분은 일하지 않고 가져가는 불로소득이 맞죠. 그러니까 개발 이익을 환수한다, 불로소득을 환수한다. 다 옳은 지문이라는 거. 조심. 그 다음에 2번 용도지역제는 토지 이용 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 수단입니다. 맞았고. 그 다음에 개발권 양도제도. 첫 번째, 개발권 양도제도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은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고자 한다. 이게 잘 나와요. 즉 토지 소유자의 손실.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어떻게 보전합니까? 그러면 개발권의 양도를 허용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발권의 양도를 통해서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고자 한다.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개발권 양도 제도는 우리나라가 도입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다.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라는 거. 근데 4번은 개별 공시지가 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왔으니까 틀린 거죠. 시장군수구청장이 나와야죠. 그래서 틀린 질문은 4번. 자, 그 다음에 5번 질문은 또 뭐가 보이십니까? 이게 보입니까? 직접 개입 방식. 자, 직접 개입 방식 다시 한번 암기해볼까요? 일부에서 했습니다만. 자, 첫 번째, 분양가 규제, 임대료 규제. 두 번째, 토지은행제도, 이게 바로 토지비축제도죠. 토지은행제도, 그 다음에 수용, 그 다음에 선매, 일명 은수, 은행, 수용, 이거 나오면 직접. 그 다음에 각종 공적개발 직접. 잘 나오죠? 그러니까 직접 개입 방식, 옳은 지문. 자, 주거복지정책과 관련돼 있는데 이거 보이십니까?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책에서 소득을 재분배한다, 자원을 재분배한다. 그러면 무조건 옳은 지문, 더 읽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주거급여. 우리 임차인 또는 소비자 또는 임차인, 소비자를 보조하는 정책으로 가끔 언급되는 두 가지 정책이 있어요. 자, 하나는 주택 바우처. 이것이 우리 시험에 3번 나왔다. 주택 바우처. 그 다음에 주거급여. 일단 이 두 가지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다부터 암기하는 거예요. 자, 주택 바우처, 주거급여, 주택 바우처, 주거급여라는 제도가 있고 이들은 전부 다 임차인, 즉 소비자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특히 요 주택 바우처는 지방자치단체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고, 주거급여는 국가 수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예요. 자,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 우리가 흔히 기초생활 수급권자라고 부르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등을 지급한다. 이 주거급여는 주거와 관련돼 있는 비용으로 뭔가를 지급해, 돈을 지급해요. 근데 그중 항목에
임차료 항목이 있어요. 임차료 항목이. 아무튼 우리나라에는 주거급여 주택 바우처 제도가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여기 보입니까? 정부가 임대료를 규제했습니다. 임대료 규제. 그럼 반드시 확인할 거. 정부가 임대료를 시장의 균형 가격 이하 낮게 규제했느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 자, 그리고 항상 어디를 물어본다. 어디 측을 물어본다. 공급 사이드, 공급 측을 묻는다. 임대료를 낮게 규제하면 공급자들은 부정. 그러니까 공급량은 감소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공급 측의 내용.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임차료 보조요. 임차료를 보조해주면 저소득층 주거지역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틀려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자,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외부 재원의 지원 없이 자체 자금으로 건설해서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자, 왠지 이게 좀 걸리잖아요. 외부 재원의 지원 없이 자체 자금으로 건설한다. 뭔지 몰라도 틀렸어요. 여러분이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 문구가 틀렸는데 이걸 옳은 지문으로 고쳐보세요. 그러면 고칠 수 있는 분이 거의 없더라 이런 거예요. 자, 일단 공공임대주택은 뭔가 피부로 잘 안 느껴지면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세 가지가 있어요. 공공임대주택은 다양하지만 영구임대주택. 자, 임대 의무 기간이 50년 이상 또는 영구. 그 다음에 국민임대주택. 이런 것들이 다 공공임대주택이죠. 30년 이상. 그 다음에 행복주택. 누구의 행복? 젊은 층의 주거 안정. 이런 것들이 공공임대주택이에요. 근데 이 공공임대주택에 보면 항상 공통적으로 어떤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지원받아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그러니까 지원 없이 건설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꼭 기억해놔라. 자, 11번입니다. 11번은 부동산 정책을 묻고 있는데 이게 안 보이면 안 돼요. 정부가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 그러면 머릿속에서 뭐가 떠올라야 되나요? 우리나라에 없는 정책 네 가지. 일단 암기 코드가 개택지죠. 개택지, 개발권, 양도제도, 택지 소유 상한제. 그리고 나머지가 희한한 세금들, 토지, 초과, 이득세, 일명 토초세라고 우리가 암기하고, 그 다음에 공안세, 이런 세금 등은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라는 거죠. 자, 그런데 1번을 봤더니 개발 제한 구역이 있고, 자, 2번이 정답이에요. 2번이 왜 정답이냐 보시면, 자, 도시계획 구역 안에 택지에 대해서 가구별 소유 상환을 초과하는 해당 택지에 대하여는 초과 소유 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른 말로 택지의 소유 상한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택지 소유 상한제. 우리나라에 있다 없다. 우리나라에 없는 정책인 거죠. 그러니까 2번이 그냥 정답인 거예요. 자, 나머지 또 보자고요. 토지 비축사업. 토지 비축사업은 누가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용도지역제가 실시되고 있고,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자, 자주 나오는 이런 게 있어요. 투기과열지구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러니까 대부분 1차만 하시는 분은 이게 정확히 어떤 지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정확히 어떤 거냐 이런 거에 잘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럼 맞는 거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도 맞는 거야. 즉 이런 제도 등이 우리나라에 있다.
없다 정도만 기억하란 말이야. 이게 막 그 앞에 뭘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리고 따지지 말고. 어? 자, 그래서 이것만 꼭 기억하셔. 택지 소유를 제한하는 택지 소유 상한제는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 자, 30회입니다. 또 분양가 규제 나왔어요. 그럼 뭐부터 나와야 돼? 분양가를 낮게 통제하는 분양가 규제는 공급 사이드의 부정, 공급이 감소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분양가 규제는 주택법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법의 규정으로 자주 나오는 게 요놈이잖아요.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자, 그리고 2번도 잘 나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를 제한할 수 있다. 주택의 전매를 제한할 수 있다. 우리 분양주택 정책으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선분양 제도하고 분양가 상한제. 신규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분양주택 정책은 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공급 사이드를 보면 분양가 상한제는 공급자 측면에 불리한 정책이죠. 그러니까 공급이 감소하고, 선분양 제도는 공급자에게 유리한 제도예요. 그래서 공급은 늘어나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제도 다 항상 어떤 제도가 결부되어 있습니까? 요거 주택 전매 제한. 그래서 분양주택 정책에서 주택 전매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얘도 역시 무조건 옳은 지문이야. 디테일을 찾는 게 아니라 주택의 전매를 제한하는 제도가 있냐 없냐 요 정도를 묻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1차 생들에게. 자,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의 목적,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분양가를 낮추니까 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겠죠. 그 4번이 정답이에요. 근데 정답 보기 전에 자, 5번부터 봐요. 분양가 규제는 신규 분양 주택의 분양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정책입니다. 당연한 소리죠. 자, 그래서 4번이 아주 어려워요. 정답은 이게 몇 회 기출이죠? 30회잖아요.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5번이 맞은 듯 하니까 4번 네가 틀린 듯해 이렇게 찾아야 되는 문제예요. 얘가.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게 왜 틀렸는지 봐요. 우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원칙적인 주택이 뭐 있어요? 곰3마리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 그래서 우리가 암기는 000이잖아요. 000.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무조건 원칙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겠죠. 그런데 자, 뭐라고 되어 있냐? 국민주택 건설 사업이 추진되는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 어렵습니다만 딱 이것만 보세요. 네? 항상 공공택지에서 뭔가 아파트 등을 공급한다.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데 지금 사례를 준 거예요. 국민주택 건설 사업이 추진하는, 즉 국민주택 건설 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용지. 이게 공공택지겠어요? 공공택지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대충 문구를 봤더니 공공사업으로 개발 조성되는 용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공공택지잖아요.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 자, 분양가 상한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논점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근데 이 문구가 작년에 나왔어. 정답으로.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법 조문을 또 냅니다. 그러면 이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 이게. 예? 어떤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합니까?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 자, 그럼 하나 더.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원칙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주택의 가격이 오를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분양가 상한제가 또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해놔라. 그 다음에 주택의 공급 제도라고 돼 있어요. 하나는 후분양이고 하나는 선분양. 항상 주택 정책은 어디를 봐야 돼? 공급 사이드. 자, 봐요. 후분양 제도는 누구한테 유리한 제도예요? 선분양이 공급자에게 유리한 제도라면 후분양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제도겠죠. 근데 봤더니 초기 주택 건설 자금의 대부분을 주택 구매자, 이 사람이 소비자잖아요. 주택 구매자로부터 초달합니다. 그리고 주택 구매자가 뭔가를 부담합니다. 이게 틀린 지문이에요, 이게 틀린 지문이죠. 자, 선분양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분양. 자, 이해만 해보죠. 자, 선분양 제도는 준공 전에, 즉 완료가 되기 전에 분양을 하고 분양대금을 유입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늘어나고 공급자에게 유리한 제도인 거죠. 그래서 선분양의 경우에는 주택 건설 자금의 대부분을 주택 구매자가 조달시켜 주는 거고, 그리고 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도 당연히 주택 구매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 두 개가 선분양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후분양 제도. 후분양은 주택을 일정 절차에 따라 건설 후 분양합니다. 그 다음에 선분양 제도는 분양권 전매를 통한 가수요 창출. 선분양. 자, 선분양을 하게 되면 대부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서 선분양하게 돼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선분양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요? 그렇죠. 청약 프리미엄이죠. 우리가 흔히 말한 청약 프리미엄을 얻기 위한 투기가 유발된단 말이에요. 투기. 그래서 분양가 전멸을 통한 가수요 창출이다 그러면 이런 투기가 유발되고, 이 투기 유발을 막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결부시킨다고 했어요? 기억하셔야죠. 주택 전매 제한. 그 주택 전매 제한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놈이죠. 분양권 전매를 계속해서 하게 되면 가수요, 투자의 가짜 수요, 가수요는 가짜 수요. 이게 투자 목적의 실수요가 아니라 투자 목적의 가짜 수요가 만들어지면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현상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항상 분양가 상한제, 선분양 제도 나오면 투기 유발 억제, 투기가 유발되니까 억제적으로 주택 전매를 제한하는 제도를 함께 두고 있다. 요거 하나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14번 같은 거요. 자, 다음 제도를 도입이 빠른 순서대로 순서를 나열하는 거. 이거 우리가 못 맞춘다 했어요. 이런 거 하나 버려줘. 그런데 꼭 기억할 게 있어. 꼭 기억할게. 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우리가 아는 정책 중에, 부동산 정책 중에 가장 최근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왜? 이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정말 말 많고 탈도 많은 제도예요. 세금 때문에. 그래서 이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제도가 가장 늦게 도입됐어요. 이거 꼭 하나 기억해 놓으셔. 그리고 또 혹시라도 실거래가 신고 제도 이전에 또 최근이 뭐가 있습니까? 이 자산유동화. 그래서 최근에 등장한 제도하면 자산유동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제. 이 자산 유동화가 한 98년, 99년 DJ 정권 시작이니까. 그러니까 2000년대가 되면서 만들어진 제도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고, 자산 유동화 제도가 그저 거의 99년도에 뭔가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 순서는 암기할 필요 없어. 이거 다시 나와도 새로운 제도가 들어가면 우리가 못 맞추는 거니까요. 그래서 가장 최근 제도 부동산 거래 신고제. 그 앞에 뭐가 있다? 그러면 자산 유동화 제도. 이 정도만 기억하자고요. 자, 그 다음에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는 제도. 그럼 여기서 삭제해야 될 게 있죠? 일단 개택지, 개발권 양도 제도 없고, 택지 소유 상한제, 너 X. 그 다음에 토지 초과 이득세, 그 다음에 공안지세 없네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제도. 자, 주택정책 또 나왔네.
자, 주택시장의 간접 개입 방식, 간접. 그럼 뭐가 떠올라야 된다? 조세, 부담금, 보조, 지원. 조세, 부담금, 보조, 지원. 간접. 그 다음에 주택정책은 주거 안정을 보장해 준다는 측면에서 복지 기능도 수행한다. 자, 주택정책이 중요한 이유는 주택은 복지와 관련되어 있다. 그 다음에 요거 하나 꼭 좀 기억해 놓으십시오.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자,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주택가격을 뭐랑 대비시켜 보는 거죠. 가구의 소득이랑 이렇게 비교시켜 보는 거예요. 소득이랑. 그래서 우리가 흔히 주택가격이 10억이고 때 10억이고 가구의 연봉이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수치가 얼마 나오냐? 그러면 20이 나오죠? 20. 이게 뭘 뜻하느냐? 주택가격 10억 원짜리를 사기 위해서 소득이 5천만 원이라면 그렇죠. 한 푼도 안 쓰고 몇 년을 모아야 10억 원짜리 주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20년은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20년을. 그러니까 이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주택가격이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습니까? 과소평가되어 있습니까? 이걸 측정하는 지표이기도 하고 가구의 소득이 주택가격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가구의 소득을 평가하는 지표이기도 해요. 여기서는 가구의 지불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옳은 지문입니다. 옳은 지문. 자, 가구의 지불 능력을 측정한다는데 정확히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우리가 그냥 농담처럼 소득이 5천만 원이고 한 푼도 안 쓰고 10억 원짜리 주택을 살려면 20년을 모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구의 지불 능력이냐 그러면 포인트가 뭐냐. 우리가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 없이 구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출 없이 구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표는 순수하게 대출 없이 소득으로 그렇죠. 주택의 지불 능력이 있느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소득으로. 그래서 주택 가격을 평가하는 지표이기도 하고 가구의 지불 능력, 즉 소득을 측정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자, 그리고 4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자, 이게 뭘 뜻하느냐? 공공임대주택. 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정책은 입주자가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X야. 자, 증거를 제가 하나 대라 그랬어요. 제가 50대인데 자, 정부에 가서 행복주택 좀 나한테 분양해 주시오. 행복주택. 그럼 행복주택은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주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한테는 행복주택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공공임대주택은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공급되니까 입주자 또는 소비자들이 뭔가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입니까? 주거급여, 주거바우처, 주거바우처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다 없다? 있다. 임차인 또는 소비자의 보조 방식의 일종입니다. 옳은 지문. 자, 28분이라 너무 기네요. 자, 나머지는 3부에서 뵙겠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